자, 이번에는 소수의 또 다른 정의 하나 보고요. 그리고 나님성에 대한 추이성이라는 명제 하나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소수의 정의를, 소수 합성수 정의를 이렇게 오른쪽에 다시 한번 환기를 해봤습니다. 소수라는 거는 인수분해가 됐을 때 그 인수들이 또는 약수들이 1 또는 n만 되는, 그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게 소수인 거고, 합성수는 인수분해했을 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그 사이에 있는 수들로 인수분해가 되면 그러면 n이라는 건 합성수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자, 이번에는 거의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p가 만약에 1보다 큰 자연수고요, p가 만약에 소수다라고 하는 거는 이 나님성 기호를 이용해서 p가 소수다라는 거는 p에 어떤 약수 n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수, 양의 약수죠. n은 0보다 큰 p에 어떤 양의 약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약수 n이라는 거는 1 또는 p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말과 같죠? 그쵸? 요 나님성 기호를 이용해서 소수를 한번 또 다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다음 정리, 나님성의 추이성인데 이걸 한번 보시면 ABC가 정수일 때 B가 A의 배수이고 또 C가 B의 배수이면, 그럼 결국 마지막 C는 A의 배수가 되겠죠. 그쵸? 이거 잘못됐네요.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죠. 만약에 4가 2의 배수죠.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또 8이 4의 배수죠.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결국 8이라는 거는 2의 배수가 됩니다. 4를 곱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2는 4의 약수고 4는 8의 약수면 2는 8의 약수가 된다. 같은 말입니다. 자, 요 나눔성에 대한 추이성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A는 B의 약수이고 B는 C의 약수이다 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요 나눔성 기호에 따라서 B는 약수 곱하기 어떤 정수 형태로 나타내진다 그랬죠. for some K. K라는 게 뭐 어떤 정수 하나일 수 있습니다. 특정한, 그죠? 상관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냐? 몰라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사실만 알면 되는 거죠. 가정에 의해서. 그리고 이 가정을 했으니까 C라는 배수는 B라는 약수 곱하기 어떤 정수. 이번엔 K를 썼으니까 M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for some M이 어떤 정수를 약수에 곱해서 배수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이 나님성의 기호니까요. 그죠? 그러면 결론을 보려면 결론이 사실 C가 A 곱하기 얼마 정수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C를 한번 보면 C가 지금 여기서 B 곱하기 M이라는 거고, B는 여기서 A 곱하기 K라는 거죠. 그죠? 다시 M. 자, 그러면 요거 다 곱하기니까 A 곱하기 KM이 되는 거죠. 자, C는 A의 어떤 정수 배죠. 그렇죠? 요걸 다시 한번 나타내면 A는 C의 약수고 C는 A의 배수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증명이 끝납니다. 다음 또 중요한 정리 하나 볼 텐데, 이번에는 소수에 의해 나님성이란 정리인데, 요거는 읽어보면 1보다 큰 정수는 소수에 의해 나누어진다. 또는 1보다 큰 자연수를 인수분해하면 반드시 소수를 어떤 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수를 인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인수분해 맨날 할 때 예를 들어 12를 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그죠? 이런 소수들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쵸? 인수를 가집니다. 2라는 인수를 가지고 3이라는 인수 또는 약수를 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약수를 가지기 때문에, 12의 약수를 가지기 때문에 이건 다 소수입니다. 소수. 프라임 넘버, 얘도 프라임 넘버. 그죠? 그리고 이걸 다시 쓰면
2는 12의 약수이고, 그리고 3은 12의 약수이죠. 그쵸?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어차피 이런 소수들이 인수로 나타난다는 건데, 당연한 건데 1보다 큰 정수는 소수에게 나눠 떨어진다라는 말을 이렇게 쓴 겁니다. 당연한데 증명을 또 해보겠습니다. n이란 1보다 큰 정수 n을 임의의 정수 n을 하나 선택을 해봤고요. 만약에 케이스를 나눠보자. 아까처럼 케이스 1 n이 만약에 소수다, 프라임 넘버다. 그러면 원래 자연수니까 원래 자연수는 자기 자신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죠? 자기 자신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n은 n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또는 n을 만약에 프라임 넘버라고 한다면 그거의 같은 말은 p는 p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수 1보다 큰 정수 n은 소수일 때 자기 자신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소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게 증명이 끝나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수일 때는 그냥 너무 간단하게 되는 거고요. 소수가 아니라 n이 만약에 합성수일 때, 컴포짓 넘버일 때, 컴포짓일 때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합성수다라는 거 정의는 우리가 합성수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있습니다. 합성수는 합성수 n을 인수분해하면 어떤 자연수의 곱부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R이나 S는 인수들은 1도 아니고 이 제일 큰 n도 아닌 어떤 중간 수들로 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게 합성수잖아요. 그죠? 그 합성수 정의에 따라서 어떤 R0라는 정수와 S0라는 정수로 n이 인수 분해가 되었다 또는 곱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하고, 여기서 합성수이기 때문에 R0와 S0는 n보다 작아야 되고요. 1보다 커야 됩니다. 그쵸? 정의에 따라서. 자, 그러면 요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n은 R0의 배수죠. 그죠? R0는 n의 약수인 거고요. 그래서 나눔성 기호를 쓰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왔고, 케이스 2. 합성수인 경우도 여기도 이제 케이스를 더 나눠봅니다. 하위 케이스인 거죠. 케이스 2-1로 한번 볼 텐데, 이게 뭐냐면 케이스 2-1에 지금 R0가 만약에 소수이다. R0가 여기 표현된 R0가 만약에 소수이다 하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n은 R0인 소수와 S0인 정수, 자연수로 곱으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이 말의 즉슨 n은 R0인 소수로 나누어 떨어진다 또는 나뉜다 라는 말이죠. 그죠? 그럼 결국 여기서도 n은 어떤 소수로 나누어 떨어진다. 끝나버린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도 증명이 끝난 겁니다. 아까 여기서 한 것처럼 증명이 이 순간에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R0가 다시 소수가 아니라 합성수인 경우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합성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R0가 합성수이기 때문에 R0를 이렇게 어떤 두 정수 R1과 만약에 S1으로 곱으로 표현했다면, 인수분해를 했다면 그 R1과 S1은 얘가 합성수이기 때문에 1보다 크고 R0보다 작아야 되죠. 이게 바로 R0가 합성수라는 거의 정의니까 이미 R1과 S1이
존재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예, R0가 합성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R0가 원래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N이라는 거는 R0와 S0인데 R0를 또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R1, S1, S0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N은 R0의 배수죠. R1의 배수죠. 그죠? 또는 R1은 N의 약수입니다. 그죠? 요 말은 R1은 N의 약수다 라는 말이죠. 그죠? 자,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엔 케이스 위에서 이제 요 케이스 2를 반복한 걸 또 반복하는 겁니다. 자, 케이스 2-2죠. 2-2-1을 한번 봅니다. 왜? R1이 이번에 소수다. R1이 소수다. 그러면 지금 N이라는 자연수는 R1이란 소수에 나눠 떨어지죠. 그죠? 그럼 또 여기서도 증명이 끝나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러면 여기가 증명 종료돼 버리고요. 근데 또 문제는 2-2-는 R1이 합성수인 경우. 패턴이 계속 비슷하죠. 합성수인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떤 R2와 S2라는 정수가 존재해서 such that R1이 합성수니까 R1, R2, S2를 곱으로 만약에 표현했을 때 왜요? R2와 S2는 1보다는 크고 R1보다는 작아야 되죠. 합성수의 정의니까. 자, 그러면 요 관계에 따라서 지금 N1, N이라는 거는 위에 R1, S1, S0였는데 여기 또 R1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러면 R2, S2, S1, S0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R2는 N의 약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케이스 2-2-2에 다시 또 1이고 R2가 소수인 경우 여기가 증명 끝나버리고요. 또 케이스 2-2-2-2에 R2가 합성수인 경우 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 반복해 나가면 N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패턴을 보시면 S0, S1, S2 뭐 이런 식으로 쫙 해서 SI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쭉 가고 여기서 뭐 쭉 가다가 RM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M은 뭐 어떤 인덱스겠죠. 계속 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배수와 약수의 관계처럼 N은 R1은 M보다 같거나 작죠. 그죠? 그리고 R2는 지금 R2는 R1의 약수이기 때문에 R2가 R1보다 작습니다. 그죠? 그럼 R3는 계속 작죠. 그런 식으로 쭉 여기 왼쪽으로 쭉 가면 갈수록 여기가 점점 RM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인수분해가 된 거죠. N이. 그렇죠. 근데 계속 나가다 보면 여기 계속 R1, R2도 1보다 계속 큰데, 그죠? 그럼 R이라는 거는 M이라는 거는 아무리 작아져도 1보단 커야 됩니다. 어느 순간 2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2라는 소인수를 갖지 않는 거면 뭐 하여튼 제일 작은 소수인 인수에 도달을 하겠죠. 결국은. 그쵸? 결국은 도달하면 결국은 요거에 따라서 RM이라는 거는 N의 약수가 되는 거죠. 그죠? 가장 작은 최소의
최소의 소수, 1보다 큰 소수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네. 그래야지 종료가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계속 끝까지 가다 보면 어떤 1보다 큰 어떤 자연수 공간에 상관없이 1보다 큰 자연수는 항상 소수를 소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증명이 됐고 예제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4.3.7 다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라.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자, A와 B는 임의의 정수고요. 만약에 A가 B의 약수고 B가 A의 약수면 그럼 똑같은가요? 예, 똑같은가요? 요게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거짓. 왜냐하면 얘는 false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A를 발레를 해주면 되죠. 이제 A는 2라고 하고 B는 -2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는 -2의 약수가 맞죠. 그죠? 예, 여기 약수니까 약수의 어떤 정수를 곱해서 이 친구 배수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1을 곱하면 -1을 곱하면 이 배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참이고 그리고 이번에 -2도 2의 약수가 맞죠. 왜냐하면 약수에다가 어떤 정수인 -1을 곱하면 2가 나오니까 이 둘 다 참입니다. 하지만 2는 -2가 아니죠. 그죠? 이게 거짓입니다. 그죠? 이게 둘 다 자연수일 때는 참인데 이게 정수까지 확정되면 참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요거 주의하시고요.